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이현주 전 국민의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9148님, 오늘도 최강시사로 하루를 엽니다. 이 부산은 모처럼 햇살이 비치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좋은 방송 들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야. 부산은 햇살이 비치면 좋겠네요. 예. 이제 뭐 장마도 거의 끝나가죠. 예, 예. 이번 주말 지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산이 또 한참 시즌이겠군요. 이제 해운대, 광안루. 예. 이번엔 아마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네, 이번에 예. 너무 장마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인데 답답한 정치 이슈가 많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한다. 지성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한다. SNS에 그런 말을 쓰셨던데. 네. 예. 걱정이 많이 되세요? 많이 되죠. 네. 왜냐하면 뭐 1년에 지난주에 막 쏟아진 뉴스들을 보면 예. 과거의 어떤 국정농단 또 권력의 사유화 우리가 뭐 불과 몇 년 전에 걱정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한 주였죠. 지금 저 백재권 씨라는 분, 그 관상도 보고 풍수지리도 보고 그래서 풍수지리가 봤다. 풍수지리 학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풍수지리 학자가 관저의 후보지를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뭐 우선 상식적으로 예. 무속이나 풍수지리나 국민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예. 예. 뭐 그걸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 어쨌든 간에 그걸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국정에서 뭐 우리가 이제 심심풀이 내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에서 의사결정하는데 이렇게 뭔가 참고할 만한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다 생각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민간인이 그 대통령 그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그 통제된 보안과 경호 이런 면에서 철통같이 총통제가 된 그 공간에 마구 드나들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그리고 이거가 만약에 뭐 그냥 갔을 리는 없고 어쨌든 의사결정에 누구의 요청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야 이건 큰일인 거지.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상이나 뭐 점을 보고 뭘 하든 간에 돈을 줄 텐데 누구의 요청으로 갔고 그 관저 후보지를 볼 때 돈을 받았는지 그게 어떤 돈인지도 궁금하고. 뭐 저는 그 돈보다도 예.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엄격히 통제가 돼요. 국가의 어떤 보안이 걸려있는 굉장히 심각한 곳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막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갈 때 그죠? 그렇죠. 뭐 어떤 허가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직무 범위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도 절차나 이런 거에 맞지 않을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느냐?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이나 풍수지리나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식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바깥에서 사인들이 뭐 만나고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더군다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개입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죠. 예.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지난번 이미 우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문제에 대해서 물론 탄핵 사유가 꼭 그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민심을 잃고 이렇게 여론이 나빠졌던 전직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때 국정농단이라든가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수사하고 그것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는 분이 누구세요? 윤석열. 그러니까 아니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아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도 용산으로 이전한 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청와대를 뭐 개방을 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혹시 그렇죠. 그건 이제 공적인 이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것과 혹시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게 저는 뭐 그런 의혹이 많은 또 말이 나올 필요 없다고 예. 생각을 해요. 많은 그래요? 말이 필요가 없고요. 천공이나 백재건이나 똑같고요. 예. 뭐 겸임 교수라고 하는데 하여튼 예. 똑같고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걸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처음에 천공이란 이름을 꺼냈기 때문이지. 예. 처음에 그 사람이 그냥 야 무속인이 들어갔대더라 라고 하거나 풍수지리 보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게 좌지우지했다고 하더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그다음에 어떤 민간인도 이렇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 그런데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나 자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데 하물며 내용이 이럴 바에는 저는 이거 완전 상식 바뀌죠. 이걸 가지고 왜 왈가왈부합니까? 저는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뭘 유념하셔야 되냐. 이 정부의 지지의 근간, 이 정부의 정통성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관련돼서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면서 그것들의 어떤 그 추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가지고 인기를 얻은 분이고요. 그게 하나의 기반이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정과 상식, 자기 주변에 누구도 봐주지 않고 대통령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또 자기가 자신이 임명을 받았던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세들한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추상같이 처벌했던 그런 어떤 법치 내지는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집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근간이에요. 이런 문제들은요. 근간.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매듭짓고 확실하게 성찰하고 확실하게 처벌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최은순 씨 법정구속은 단호하게 사법부가 처벌을 한 걸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법정구속된 네. 게 다행이다. 네. 예. 왜냐하면 전 1심에서 풀어준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네. 이 사안은요.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법원까지 기망하려고 네. 한 거죠. 그래서 소송 사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법원에서 보통 소송 사기는요. 행위는 이게 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절대 이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일반인이 해봐 난리 납니다. 이거는. 판사를 속이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예.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소송 사기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보통 사람이 했으면요. 벌써 어떻게 이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습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빌미를 안 주려고 법원에서 풀어줬다가 예. 2심에서 이제 구속한 거죠. 저는 뭐 이게 1년인가? 그거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소송 사기의 시도가 있었던 이런 사안들은 엄청나게 세게 처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질이 안 좋다. 판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일 거예요. 아마. 예. 개인끼리 뭐 물론 위조하면 안 되지만 그 사안 자체 다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게 그냥 안 들키면 다 버젓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대통령의 부인이고 누구고 대통령 본인이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이런 일이 어쨌든 법정 구속이 되고 하면 조금 자숙하면서 어쨌든 자신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예. 대통령의 가족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보인 행태가 너무나
참 씁쓸하다. 보기에 참 안 좋다. 이게 볼썽사납다. 예.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 10원 한 장 뭐 예. 저거 하면서 예. 두둔하셨죠. 10원 한 장 분명히. 피해 준 적 없다. 예, 그래서 예. 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국민들이. 그러면 대통령의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권의 근간 이것과 비춰봤을 때 공정화 상식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그때 몰랐으면 몰랐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제 확정이 거의 되다시피 한 거죠. 2심이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유감 표시라도 하셔야 되고 향후에 본인 주변과 근처에서 관련해서 예, 이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게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것도 지금 보면 좀 예. 참 안 좋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죠. 절차라든가 뭐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원희룡 그렇게 장관은 자료를 다 공개하고 봐라. 이거 뭐 우리는 떳떳하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뭐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시겠죠. 예. 원장관이 언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알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얼만큼 알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이 처가나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예. 국가 도로를 국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 도로망을 이런 식으로 결정한 거는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없고요. 바꾸는 절차들이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가 도로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 고속도로망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춘천 강원도로 연결되는 도로일 것이고 서울 양양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강상면인가요? 예. 거기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가도로망이 그렇게 연결됐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국도나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양평 군민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든가 전체 수도권. 어떤 예. 이동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또 서울로 오는 그렇죠. 것들. 춘천하고 예. 연결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이 전체 그림이 흐트러지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몇 달 만에 뚝딱뚝딱 그 2달인가요? 그죠? 뭐 하여튼 2-3달인가? 하여튼 짧은 시간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공청회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석연치 않은데 그렇다면 이걸 누가 어떻게 결정했냐? 장관은 언제 이 노선이 바뀌는 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장관은 그러면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 왜 이거는 절차도 아무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밑으로 내려가지? 이유가 뭐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타를 했냐 안 했냐? 예타 안 한 것 같던데 강상면으로 갈 때. 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 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내놔야죠. 예타가 있었다. 더 훨씬 더 높았다. 위로 올라가는 게 양서면 가는 게 뭐 예타가 뭐 0.8 얼마인가? 예. 예. 그런 모양이던데 그러면 이거는 한 1이었다. 라든가 해보니까 예. 그러면서 그런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근데 그런 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절차를. 예. 그리고 용역업체가 한 본 타당성 검사 조사 뭐 이거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니 그거는 용역업체가 하는 게 아니죠. 예. 그거를 확정하는 건 KDI가 KDI. 예타를 했었고. 그렇죠. 그 KDI가 한 건 양서면 예타 아닌가요? 양서면 처음에 했던 예타입니다.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 예타 예. 다시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에 했던 예타 가지고 묻어가지고 노선을 바꾼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비용도 달라지고 편도 달라지는데. 완전히 변경을 하면서 한 55%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말이 안 돼요. 아니 설사 있잖아요. 지선을 내는 경우에도 그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가지고 새로 다 추가로 보완 예타 같은 거라도 해요. 그리고 이거 공청회도 당연히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 엄청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뚝딱뚝딱 하면 나중에 자기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자연스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네. 이거는 양평군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양평군은 또 자기 내부 사정이니까 적당히 잘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설마 이렇게 했을까 싶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저는 국토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국토부가 이렇게 할 리가 있나? 아마 지금쯤 저는 국토부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지 않겠나.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밝혀야 되는 거고요. 예. 더더군다나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가족들이 왜 이런 게 이게 막 그 이슈가 자기 땅이 거기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다 알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요. 예. 그냥 대통령 바로 직속 가족이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그냥 팔아버리죠. 뭐하러 이런 걸 그렇지, 들고 그래. 있습니까? 예, 이것도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인데 예. 저는 이게 진짜 오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아니면 일이 터졌으니까 이거를 뭐 공익재단으로 다 뭐 넘기겠다고 하든지 뭐 이런 그런 얘기 뭐 예. 사실은 뭐 그런 게 꼭 아. 최선은 아니지만 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무마하기 위해서는 다들 그렇게 하시죠. 보통은 그렇게 예.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예.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슨 우리 예산이 무슨 예. 그까지 돈 가지고 그런 거겠냐. 문제는 절차를 이런 식으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10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더더군다나 저는 실망스러운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뭘로 집권하셨어요.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대한 아주 엄혹한 수사. 예. 단호하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수사를 예. 하신 건데 아니 그런데 이건 내로남불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 이거 수사 안 하면 예. 수사해야죠. 수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문제가 그냥 수사로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특검 사안이거든요. 특검 사안이다. 예, 특검 사안이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이걸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예,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피하는 순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예. 당당하게 봐주셔야지. 본인도 특검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 관련해서 지금 뭐 질문 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슈 오도독에서 이따 끝나고 9시에 유튜브로 또 이은주 의원과 함께 하니까요. 이슈 오도독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것 한 가지만 꼭 여쭤볼게요.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장제원 의원이 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과방인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저도 이거는 좀 과방 약간 위원장? 뜬금없는데요. 좀 뜬금없더라고요. 그리고 예. 위원장직을 뭐 사퇴하고 싶은 어떤 사정이 있나 보죠. 사퇴해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뭐 물론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야당이 문제 제기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퇴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혹시 네. 뭐 2019년에 그 청문회 과정이나 지검장 뭐 이럴 때 네. 그게 뭐 다시 좀 네. 예. 최은순 장모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뭐 저는 장제원 의원을 좋아하지는 않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런 국정과 관련된 국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니겠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어떤 누구 개인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점이 그 과방위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중요한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 사퇴하겠다. 이게 지금 정치적 보니까 굳이 연결해서 사람들이 의심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본 건데. 제가 미쳐. 네. 미쳐. 또 제가 또 요즘에 국회 돌아가는 꼴이 너무나 화가 나서 거의 관심을 끊고 그냥 살다 보니까 또 요새 수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 2년인가 3년 전에 그때 3년 전이죠.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 3분이 돌아가시고 그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똑같은 방식,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똑같은 사고가 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북한 개발하면서 재개발하면서 바로 인근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토사가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하차도 주변에 물이 많이 홍수가 똑같네. 난다라고 해서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토사 같이 쓸려 들어가면서 네. 이것이 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게 사람이 나올 수가 없고 물이 막히는 그런 그 여건을 형성하거든요. 네. 그때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저도 세미나도 하고 난리를 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도 안 고쳐졌습니까? 하나도 아니 당연히 그 주변에 공사하고 이 물막이를 해놨으면 이런 거는 공사를 빨리 그렇죠.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토사를 치우든지 아니면 통제를 하든지 뭔가 했었어야죠. 그렇죠. 이 상황 우리 사회가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됐고 이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전에 정권에서 있었던 많은 노하우나 실수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전혀 영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정말 이건 우리가 자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한 대통령이나 나라다. 정부에서는 자꾸 현장만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따 이슈 도독에서 뵙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